선더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로도 이런 소식이 지금 나왔는데 자, 이 지금 바이오 쪽에 좀 좋지 않은 신호가 보인다라고 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뉴스로는 이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뉴스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 제가 더 정확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생각을 저만큼 많이 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결국은 메이저 시장 세력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HLB는 외인 기관이 오늘 양매수했죠. 수급도 양호합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자, 그러나 추세는 여전히 하방을 향하고 있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 010-2288-813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미세한 부분은 영상으로는 제가 크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너무 현실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도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좋지가 않다. 이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까, 아니면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장기로 갈까, 이런 부분인데 좀 더 고민을 계속 하되 아주 듣기 싫은 소리는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자, 지금 이 KLX 300 헬스케어 추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헬스케어 추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 볼 필요도 없다. 이게 제가 먼저 얘기했죠. 지금 바이오가 좀 위태위태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소식은 뉴스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바이오가 좀 이러쿵저러쿵 꺾이고 있다, 이런 건데 이 볼 필요도 없다. 이거는 제가 더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메이저들의 선택입니다. 선택. 요 상황에서 지금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HLB 하나만 볼 때는 아니다. 하나만 볼 때는 아니답니다. 그런데 바이오가 꺾이기 시작하면 HLB도 그냥 꺾여서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끝나버리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헬스케어 부분, 이 바이오 쪽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여러 섹터들이 내가 이제 치고 나갈 거다, 내가 먼저 갈 건데 내가 갈 거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큰 변동성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큰 요동을 좀 쳤는데 일본의 총리 당선, 이런 부분이 증시의 변동성을 아주 크게 키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알테오젠이 언제까지 계속 갈 거냐라는 게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그리고 삼성바이오, 자, 이런 이 종목들의 이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알테오젠이 지금 워낙에 좋죠. 바이오 1위죠. 자, 알테오젠이 지금 17조 4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미래의 실적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올해 실적은 매출이 684억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4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머크의 키트루다와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엄청나게 큰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업 가치가 크게 변화가 생겼죠. 근데 이 주식의 이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먼저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먼저. 자, 옛날에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자, 정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서울 반도체를 보시면 얘가 무슨 종목이었냐 하면은 LED입니다. LED. 당시 전부 다 형광등이었죠. 아주 예전에. LED 등으로 이제 바꾸고 이런 부분이 이제 산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 시기일 때 앞으로 이제 형광등은 없어지고 LED로 다 바뀔 것이다. 이런 걸로 주가가 먼저 올라갑니다. 이렇게 먼저 올라간다. 그리고 한번 크게 조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LED가 아주 크게 한번 올라가죠. 이렇게 그렇게 한번 크게 먼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계속 주가 여기서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 실적은 그냥 이렇게 가다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수준이었는데, 계속 실적은 이렇게 가는데 주가는 크게 먼저 올랐다가 그 다음에 크게 내렸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렇게 상승하죠. 그러니까 이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아주 그냥 뭐 밑에서 뭔가가 밀어붙이듯이 먼저 후다닥 올라갑니다.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올라죠. 이렇게 후다닥 올라가고 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 막 이렇게 주가가 내립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가 먼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한번 크게 내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기업이 앞으로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예상이 되면 먼저 주가가 아주 도망치듯이 엄청나게 급등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알테오젠도 지금 마찬가지로 먼저 주가가 후다닥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한번 이제 찍으면 날아갑니다. 찍으면. 카카오도 메이저들이 한번 찍으니까 완전히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러고 이제 뱉어버리면, 삼키면 이렇게 올라가고 어느 정도 다 삼키고 나면은 뱉어버립니다. 뱉어버리면 이렇게 내려가죠.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하락이 끝났다 싶으면 더 하락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락할 때는 기업의 가치가 어떤데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지금은 성장성으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기업의 가치는 아직은 PR이 안 나오죠. PBR이 이제 93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메이저들이 하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야, PBR이 이거 벌써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너무 달린 거 아니야? 이거 뭐 수익이 나는 거는 나중에 2027년, 2028년, 2029년 요때 이제 제대로 수익이 날 건데 이거 먼저 너무 달린 것 같은데 하고 매도를 이제 슬금슬금 하게 되면은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한번 크게 내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게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아슬아슬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한번 꺾였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지금은 제가 상당히 민감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환경이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환경이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왔고 금리 인하라는 시기에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에 또 일본의 이엔케리 트레이드 이런 부분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분위기에 여러가지 이 정황이 시장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가 위치가 높게 형성이 되는 게 정말로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앞으로 전망은 좋죠. 그럼 2차전지는 전망이 안 좋아서 주가가 에코프로가 그렇게까지 급등을 하다가 완전히 반토막 이하 3분의 1토막 이렇게 내려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캐즘으로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차는 나중 2030년도 정도 되면 전기차가 당연히 많이 깔리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도 계속
보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죠.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을 만들어 주고 나면은 박살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지금은 HB 문제라기보다는 이 바이오 섹터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달려나가면서 시장에 지금 완전한 대장이죠. 완전한 대장으로 언제까지 바이오가 계속 왕자를 틀어잡고 다른 뭐 어떤 거 하든 말든 바이오, 나는 바이오니까 계속 나는 올라갈 거다.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상당히 지금 의문이 드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이렇게 갔다가 한번 밀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금리 인하식이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지금 추세가 조정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보이다가 다시 상승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HB를 봐야 되는데 왜 이걸 얘기하느냐, 지금은 HB 자체로만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 시기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큰 그림을 볼 때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유한양행도 지금 계속해서 이 추세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가다가 한번 밀렸다가 다시 올랐는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밀려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고점 찍고 오른쪽이 높지만 쌍봉 잡아주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와 버린다 그러면 이게 바이오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얘기만 계속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렇게 했을 때 뭐 기분은 좋겠지만 계산은 박살나버리면 안 되겠죠. 노파심이 지금 자꾸 많이 듭니다. 요즘 제 영상을 보신 분들, 특히 우리 회원님들 어떻게든 이 수익을 또는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이런 부분을 최대한도로 이상 감지가 될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최대한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제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저를 믿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일 텐데, 자, 그런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달콤한 말을 계속 해주는 거를 아마 훨씬 더 선호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달콤한 말보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내 계좌가 혹시라도 안 좋은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 계좌를 지켜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듣기는 불편하죠. 듣기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항상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런 이 위험 감지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는 제가 그냥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 지금 아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다. 지금도 유한양행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올라서다가 밀리죠. 올라서다가 밀리고 올라서다가 밀리죠. 올라서다가 밀리고 올라서다가 밀리고. 그래서 5일선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5일선을 이제 이탈을 해버렸죠. 지금 몸통에 걸쳐 있긴 하지만 이탈입니다. 내일 여기에서 시가의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5일선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5일선에서 하향 이탈을 한 상태에서, 몸통이 하향 이탈을 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올라간다고 하면은 5일선을 돌파해 주면 괜찮은데 갔다가 또 5일선 맞고 튕겨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여기서도 한번 나왔지만 다시 올라갔지만 이거는 제가 보는 이 시점에서는 안 좋습니다. 이거 안 좋다. 여기서 한번 더 올려서 여기서 올려가지고 지금 물량을 막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여기서 쫙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물량을 갖다가 서서히 정리를 하고 있다. 개인들에게 물량을 싹 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아마 나중에 보면은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오전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페이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오전에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바이오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결국은 밀려서 끝나버리죠. 5일선 회복을 못했죠. 그러고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위치가 너무 높다. 지금 반도체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엄청난 하락을 하고 나서 오늘 일본발 또 환율발 이런 분위기로 다시 한번 밀렸는데 얘는 단기 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 상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었죠.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흔들기입니다. 흔들기 해주고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낙폭이 큰 산, 너무 많이 단기에 내려와서 얘는 또 많이 올랐죠. 단기에. 얘 흔들고 있는데 결국은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 자, 지금 이 바이오는 위치가 그야말로 황제입니다. 황제. 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황제 바이오다. 황제 바이오. 알테오젠 보면은 가장 단단하죠. 시간에서 2600주 거래가 일어나면서 뭐 1000원 올랐다. 의미 없습니다. 이거 2600주 이거 거래 가지고 올리는 거 이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의미 없다. 이거는. 그리고 뭐 유한양에도 시간에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의미 없다. 시간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장중에도 페이크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시간에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가지고 페이크 얼마든지 쓸 수 있죠. 메이저 세력들이. 메이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읽어내는 게 결국은 돈입니다. 돈. 결국은 돈이다. 삼성바이오도 시간에 아무 의미 없다. 이 거래 지금 뭐 486주 거래가 되었는데 이 486주 거래에서 1000원 올랐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올라가겠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다. 지금 이 삼성바이오도 보면은 단계 엄청나게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각도가 너무 가파르죠. 너무 가파르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또 나왔죠. 이렇게. 그리고 올라서다가 윗골이 달고 또 음봉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이런 거 내려오다가 양봉 나오죠. 근데 거래는 얼마 안 되죠. 내려오다가 또 양봉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거래를 봐야 된다. 거래. 그래서 지금은 결론은 뭐냐, 지금 HLB가 다른 바이오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좀 하방으로 추세를 형성한다 그러면 HLB도 뭐 내려가겠죠. HLB가 지금 그래도 주가 방어가 가장 잘 되는 그런 종목이죠. 재료가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내려간다 그러면 단기적입니다. HB.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가 방향을 하방으로 계속 틀고 내려간다면, 지금 시간에 보면은 조금 올랐죠. HLB도 조금 올랐습니다. 9700주 거래가 됐죠. 9700주 거래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300원 올라서 마감이 되었는데 시간에서 올랐으니까 이제 내일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동시효과 때 이거 얻어맞았죠. 동시효과 때 계속 올려주다가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동시효과 때 좀 많이 밀고 끝났습니다. 많이 밀고 끝났고 얘도 그래서 같이 밀렸죠. HLB도 동시효과 때 지금 많이 밀었기 때문에 밑으로, 그래서 시간 외에서 그래도 300원 올려줬습니다. 동시효과 때 까먹은 거를 좀 올려줬죠. 올려줬는데 거래량이 얼마 안 된다. 근데 지금 외인 기관은 양매수가 들어왔죠. 그런데 31억이고 1,500억입니다. 이거는 와, 외인하고 기관이 매수하고 있네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다. 이까지 뭐 31억 뭐 10억 이거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는 거죠. 뭐 의미 있는 수준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은 뭐 100억 이 정도 들어야 됩니다. 230억 뭐 3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 이상 들어와 준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좀 있는데 지금 뭐 30억 정도 좀 들어왔다가 내일 100억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계속 하방으로 밀리고 있죠. 하방으로 계속 밀리고 있다. 보합 2,600원, 200원, 2,400원, 300원.
크게 내리고 쉬고 크게 내리고 쉬고 요게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이오 전반적으로 여기도 보면은 13,000 내리고 3,000 오르고 22,000 내리고 10,000 오르고 9,000 내리고 5,000 내리고 이렇게 가고 있죠. 추세 자체가 이게 잘못하면 여기서 하방 추세를 타버리게 되면은 이 바이오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HLB가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잘 방하는 편이죠. HLB가 다른 바이오에 비하면. 자, 그런데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 좀 하자. 그러고 바닥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크게 밀어놨죠. 반도체. 크게 밀어놓은 상황인데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이천지도 있고 또 네이버도 있고 중국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확 내려놓고 바이오 쪽에서 야금야금 빼가지고 이제 돈을 살살살살 이동시켜야지. 이렇게 할 만한 섹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많이 살펴보고 그러고 이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뭐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장중에 뭐 이런 부분들은 자 별로 이렇게 크게 뭐 주가 쪽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반등입니다 이렇게 안 하죠. 제가 얘도 이제 장중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도 다시 밀린다.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제가 민감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민감하게 이 추세가 돌아서야 된다. 핵심이 뭐냐. 핵심이 5일선을 확보해야 됩니다. 5일선 일본 기준으로 이 알테오젠 보시면 5일선 밑에 있죠. 자, 이건 정말로 이거는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정말 공유할 만한 이런 지금 엄청난 이 고급 정보, 고급 노하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생각과 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보고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 이 시청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민감할 땐 좀 민감해야 됩니다. 에이 올라가겠지 뭐. 에이,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이런 저의 정말로 말 그대로 노파심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만세부를 일입니다. 저도 올라가길 바라기 때문에 HLB가 만세부를 일인데 지금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이 계속해서 이평선을 타고 가고 있죠.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의 이 흐름이 상당히 지금 찝찝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찝찝하다. 거래도 많이 줄여서 진행하고 있긴 한데 찝찝하다. 여기에서 이렇게 5일선을 올라타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 게 거래를 좀 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로 별거 아니었구나. 조정하고 다시 가려고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런 불안감을 접어도 괜찮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민감하게 보느냐. 제 이런 진심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뭐 안 알아주셔도 상관없는데 본인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본인의 계좌 이런 부분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다가 추세가 정말 이상하다. 추세가 바뀌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요런 곳에서 감지를 하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이 쇳덩어리 야구방망이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이런 부분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 정도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10배 올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긴장을 좀 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영상 올려서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은 공부하세요 다 그랬는데 이때 제 경고를 몇 번 제가 영상 올렸습니다. 보든 말든 보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영상 올렸는데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이런 분들 지금 전부 다 못 팔았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근데 여기에서 추세가 좀 낌새가 이상하면은 나 여기서도 안 파는데 아이 계속 갈 거야 괜찮아 나 좋은 소리만 들을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라도 이 낌새 이상한 것이 맞는데 5일선 회복 못하죠. 그러면 이상하다 일단은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면. 왜냐면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양봉 나와주죠. 올라가잖아 왜 그래. 야 너 팔아라 내가 팔았더니 말이야 1.5%는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야 공부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뭐 좀 올라가고 내려 이걸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제가 호들갑을 지금 좀 떨고 있는 상황인데 호들갑을 좀 떨만 하니까 떠는 겁니다. 제가 이게 요런 상황에서 내려갈 때 그냥 이렇게 안 내려간다 했죠. 내려갔다가 올려줬다 내려갔다 올려줬다 이렇게 간다 했죠. 근데 이게 5일선을 회복 못하죠. 지금 이렇게 보면 5일선에서 맞고 떨어지고 좀 멀어지고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지니까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렸다가 양봉 망칭을 만드는데 거래가 얼마 없죠. 5일선 위에 있죠. 아직 돌파 못했죠. 자 이제 시작이 좋았어. 그러다가 다시 5일선에 가까워지니까 또 떨어져 버리죠. 4%. 또 5일선 맞고 떨어지죠. 돌파를 못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못합니다. 여기서 이만큼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일단 팔아 놓을 수 있겠다 라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너무 많이 빠졌다 올라가겠지 이렇게 된 거죠. 25만원에서 여기서 23만원 이 정도면 괜찮아. 뭐 예를 들면 23만원짜리 오케이 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가다가 4% 빠지고 또 4% 5% 빠졌네. 이건 나 못 팔아. 지금 여기서 내가 못 파는데 18만원에서 내가 어떻게 팔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뭐 올라가겠지. 그럼 이제 다 내렸다 됐다 오케이 올라가겠지. 그렇지 올라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한참 내렸다 올라오죠 이렇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잠깐 올렸던 게 여기죠. 여기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까지도 가버리죠. 근데 이렇게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바이오 위치가 요 언저리예요. 지금 요 언저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정도 위치라면은 상관없겠죠. 지금 바이오가. 그럼 앞으로 여기서 이거 더 갈 건데 무슨 소리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요 언저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요 언저리. 지금 왜 이렇게 보냐면은 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가파르게 내리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확 내려버리면 개인들 못 팝니다. 잘 못 판다 이거. 개인들이 사지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 내려버리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좀 올려줬다가 내렸다 이런 식으로 내려가 버리면 골치 아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지금 전체적인 바이오의 상황이 좀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5일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다. 5일선 아래로 내려갔죠. 얘가 대장이죠. 얘가 또 대장이죠. 5일선 아래에서 놀고 있죠. 거래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줄면서 계속 내려가는데 위치가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위태위태. HLB는 지금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게 높지 않지만 지금 여기에서 1년치를 본다면 결코 낮은 위치는 아니다 보니까 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하방 추세를 타게 된다면 HLB도 사실 혼자서 마이웨이 하기가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C1C2 또 이런 기대감에 허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HLB는 어느 정도 되면은 또 돌아설 겁니다만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추세가 바이오를 끌어내리는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위태위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너뜨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다 무너집니다. 3000단 제약도 보시면 쭉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서 이제 이런 모습 많이 보이죠. 계속 보이죠. 5일선을 한번 이탈을 해버리니까, 윗골이 달고 5일선 이탈해버리니까 올라가다가 밀리고 올라가다 밀리고 이렇게 계속 내려져. 이렇게 그러다가 계속 밀립니다. 한참을 밀리죠. 그러고 거의 1년선 언저리까지 조정하면서 그 다음에 올라가고 있죠. 지금 HLB는 마찬가지로 지금 밑으로 밀려서 5일선 밑으로 계속해서 5일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얘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별로 없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거래가 확 줄죠. 5일선 밑으로 한번 내려서니까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위쪽에서 5일선을 내려 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는 괜찮았죠. 여기서는 괜찮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HLB도 강력하게 끌고 갈 만한 그런 강력하게 나 혼자 날아가겠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위태위태하다. 그러니까 거래량도 별로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메이저들 아주 바이오의 핵심들 알테오젠과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 밑에죠. 5일선 밑으로 타고 내려오고 있죠. 유한양행 대장이죠. 바이오에게 지금은 바이오 근간들입니다. 근간들. 바이오의 분위기는 얘들을 봐야 된다.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그리고 큰 종목은 셀트리온과 최근에 잘 나갔던 삼성바이오, 이런 걸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개발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죠. 얘도 보시면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얘도 5일선 아래죠. 오늘 올라탔다가 밑으로 밀려버렸죠. 5일선 아래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골 파고 올라섰다가 좀 밀려 내려가고 있다.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섹터들 전부 다 박살나고 있는데 바이오 혼자서만 고공행진 계속 할 거야. 그래,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야, 바이오는 살아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메이저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시작을 한다 그러면 조금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도 보시면 많이 오르지는 못했죠. 다른 바이오에 비해서. 그렇지만 바이오 섹터가 지금 제일 좋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제일 좋은 섹터죠. 다 위에 있다. 이렇게 가다가 얘는 그나마 조금 올라가 있죠. 5일선을 살짝 올라타는 듯한 그런 수준까지 만들었지만 거래량이 별로 크게 없다. 지금 상당히 바이오 쪽에서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지금 6% 정도 올라섰는데, 얘는 지금 계속 여기서 크게 올랐다가 계속 밀렸죠. 그래서 1년선 언저리까지 오니까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죠. 지금 그래서 바이오 쪽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필 때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살필 때다. 잘 나가던 바이오가 조금씩 흔들리는 기체 이상 같은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HLB 간암에 대한 부분은 허가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높은데, 일단은 지금 C1, C2 이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C1이 될지 C2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누가 뭐 C1이 된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또는 누가 C2 된다 그러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진영권 회장님도 모르고 정세 대표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FDA만이 알 수 있다. FDA가 통보하는 건 아마 꽉 채워서 10월 20일 날 아마 통보할 겁니다. 한번 뭐 보면 알겠죠. 10월 20일쯤에 통보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이 바이오가 다시 살아나줄 거냐, 계속 갈 거냐, 아니면은 주저앉을 거냐, 이런 기로에 지금 서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좀 올려놓고 음봉 만들기 좋겠죠. 시간에 올리면 시작해서 좀 올렸다가 다시 뭐 5에서 막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보고 좋아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답니다.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겠지만 뭐 희망적인 이야기만 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얘가 이건 희망적이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편성을 해가지고 와 이거 좋습니다 500만원 간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 1000만원 갑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주고 좋겠죠. 영상도 뭐 많이 봐줄 거고 저한테는 좋을 겁니다. 그게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좋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양심상. 지금 좀 제가 민감하게 너무 호들갑 떤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겠지만, 호들갑 떨만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호들갑을 막 떨어서 시끄럽고 빨리 팔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엄청난 이런 고통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알테오젠 주주들은 뭐 거의 뭐 많이 안 보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그래 그럼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만큼 내려서 20만 왔다가 15만 왔다가 이렇게 많이 왔다 그러면 정말로 정말 다행이다. 내가 그때 기운TV에 이런 통찰력을 그래 그렇게 뭐 한번 나도 따라해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분은 살아남는 거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좀 그래서 조금 듣기 거북한 이런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HLB 최종적으로 FDA 허가 관점에서 본다면 허가날 가능성은 매우 높답니다.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로 얘기하는 거죠. 뭐 증시가 안 좋아서 허가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은 스스로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 그리고 유한양행 그리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얘들하고 좀 다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섹터가 다 무너지게 되면은 그래도 얘는 나는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런 바이오 2차전지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2차전지 섹터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면은 다 무너집니다. 다. 지금 뭐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PER이 뭐 1000이 넘었죠. 1000에다가 PBR이 10, 뭐 20, 30 이렇게 왔었죠. 근데 뭐 얘 같은 경우 PBR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PER도 뭐 30밖에 안 됐는데 얘는 왜 내려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타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좀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 핵심은 뭐냐, HLB, 알테오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유한양행 5일선 회복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5일선 회복이 일어날 때 거래를 실어서 좀 일어난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바이오를
아직 포기를 안 했구나. 더 끌어올릴 생각이 좀 있구나. 이렇게 좀 안심을 하고 봐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